예, 오늘 두 번째 영끌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의 쇄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모으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모임이죠. 80명이 넘게 있는데요. 이 더민초 초선 의원들 모임의 운영위원장 간사를 맡고 계신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영인입니다. 예. 어제 회의부터 얘기를 할까요? 어제 더민초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모두 80여 명 중에 약 30여 명이 모였다고 들었는데요. 대선 주자 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있었잖아요.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예, 어느 쪽 의견이 더 많았습니까? 예, 한 35명 정도 왔었고요. 예. 일단은 그 전체 80명의 의견을 다 물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발언자들의 의견만 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쏠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발언자들을 보면 이제 연기를 찬성하는 의원님들과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이제 엇비슷했고요. 단지 그 경선 방식을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논의를 먼저 해보고 필요하면 연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한 4~5명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해석 여부에 따라서는 연기론이다. 연기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니까. 일단 뭐 그렇게 방식 하면 그러니까 좀 더, 룰을 바꾸자면 그런 연기 관점으로 문제도 당연히 나오겠지라는 예, 얘기들이 뭐 있죠. 관점에 따라서는 이제 그러니까 좀 더 많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연기 쪽 의견이 음, 발언자들만 놓고 보면 더 많았다라는 예, 조금 거고요.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아진 초선 의원들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요. 전체 의견이요? 예, 그거를 그렇죠. 모아서 입장을 밝히는 예, 건 예.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뭐 몇 명 더 많았다고 해서 전체 의견으로 모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것이 팽팽하게 이런 예. 의견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도부에게 전달하고 예. 지금 후보자들 그 대선 후보자들도 의견이 나뉘고 또 국회의원들도 많은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도부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으니 우리 초선이라도 먼저 얘기를 해서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전체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경선 과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 후보자가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방식과 기간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원래 이제 초선이라고 하면 신선함 예. 또 그러다 보니 개혁적 뭔가 원칙에 기댄 예. 원칙에 근거한 그렇죠.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어제 이제 예를 들어서 견성 연기 찬성 측의 의원들이 있었고 또 네. 반대 측 의원들이 있었는데 반대쪽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일정대로 하자라는 의원들을 보면 김남국 의원 발언한 의원들입니다. 이규민 의원, 이해식 의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또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의 네.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는 의원들이거든요. 어떤 원칙에 근거한 뭐 반대쪽도 다른 대선 주자들의 의견을 사실은 얘기한다. 예. 그러니까 연기하기를 원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초선 의원으로서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냐 이른바 대선 주자 캠프별로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나요? 예. 일단 그 의원님들 발언 누구누구 구체적으로 했다는 게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 네. 것이 다 나간 것도 좀 이상한데요. 일단은 뭐 어느 캠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입장이 좀 편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걸 부정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캠프에 소속돼 있지 않은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의원님들의 생각은 지금 우리가 4.7 보궐선거 이후에 그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민초도 만들어졌고요. 또 이번에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대로는 우리가 진짜 대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인 과정을 하나하나를 승리로 갈 수 있는 걸 쌓아야 되는데 그중에 지금 이 경선 방식을 이나 기간을 놓고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본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진정성 있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예, 캠프에 꼭 소속돼 있지 캠프 않더라도. 네, 만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순수한 고민도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이준석 현상 국민의힘 대표 네, 이준석 네. 현상이 있고 예, 예. 4.7 재보궐선거에 참패를 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네. 느낀다고 했는데 예. 구체적으로는 초선 의원들끼리 만나면 예. 어떤 얘기들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식사 자리나 네. 335는 아니죠. 5인 이상 집합금지니까
3344 모여가지고 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뭐 예. 저도 저번에 이게 섬뜩하다 이런 표현을 쓴 적도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이전에 그 뭐 우리 내부에 약간 안이한 생각들은 아니 선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약간 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초선들이 특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는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2030 소위 그 층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층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 이들이 민심이 민주당으로부터 완전히 7, 80%가 돌아섰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위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촉발시키고 또 이거를 좀 더 오히려 가중시키는 이런 역할을 이준석 새로운 신임 대표가 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심각하게 느꼈고요. 예. 그러면 구체적인 변화에 예. 예를 들어서 뭐 액션 플랜이라고 할까요? 예, 예. 실행 계획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 변화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는 반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반성을 뭐 성비 사건이라든지 또 조국 문제는 뭐 전체 의견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피력을 했고 또 이제 저희들이 반성 이후에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건데 예. 그래서 일단 기존 이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기존의 질서나 또 기존의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평가, 비판 이런 것들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갈등의 요소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용기를 갖고 목소리를 낼 땐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지난번에 장관의 뭐 인사청문회 이런 예.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어렵게 전체 목소리를 만들어서 내기도 했고요. 그렇죠. 더민초 예, 입장으로 예. 최소한 한 명 예. 이상은 낙마해야 된다는 네,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20대, 30대에 진짜 듣기 거북한 그런 말까지 다 쓴소리를 듣고 그걸 좀 대안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경청의 시간도 많이 보냈는데 중요한 건 국민의 고통의 지점에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시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이 쇄신이라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2030 TF라든지 주거안정 TF, 내 집 마련을 위한 희망을 만들기 위한 거.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이제 백신 안정 또는 그 피해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그 연구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예. 발표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은 쇄신을 제대로 하려면 네. 기존의 문법, 기존의 체계와는 보다 분명한 그렇죠. 결별이 필요한데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이제 초선 의원 5명이 네. 입장문을 냈을 때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이른바 문자 폭탄을 받았었고요. 예. 그 다음 입장문은 많이 반성의 예를 들어서 쇄신의 톤이 많이 다운이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5명 중에 한 분과 얘기를 좀 길게 했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너무 지금은 화합이 필요한 때인데 이렇게 튀는 행동들이 오히려 당내 분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덮어뒀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는 뭐 조국 전 장관 얘기죠. 이거를 덮어뒀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실제 지난 3일이죠. 청와대에 갔을 때 초선의원 간담회 갔을 때 많은 초선의원들이 쓴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들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미래의 TF 이런 얘기들 하는 부분들은 덮어두고 가자는 건 아니냐. 그건 예를 들어 위선과 아닙니다. 내로남불의 네. 문제점에 대해서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 철저히 하되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문제는 어려운 조국 전 장관 문제요. 예,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어려운 조건 하에서 송영길 대표가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총체적인 정리 형태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저희들이 청와대 가기 며칠 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당 전체 차원에서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거고요. 대통령 앞에서 무조건 각을 세우고 뭐 예.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재부가 안 움직이니까 곡간을 풀어서 그 창고를 열어야 된다. 이런 재정의 부분들 역할에 대해서 좀 강조하셨죠? 강조도 했고 각도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좀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 조국 문제는 언론에서 마치 그것이 저희들이 또다시 한 번 더 반성과 쇄신의 징표처럼 자꾸 그걸 거론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저희들은 그것은 일단락됐고 좀 미래를 향한 것들도 해나가야 된다. 물론 과정에서 제대로 가지 않고 이런 쇄신을 지체시키는 여러 가지 모습이 정부나 당 지도부가 보인다. 그럼 예. 우리는 초선답게 언제든지 목소리를 낼 의향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의향을 말씀하셨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지난달 초죠, 이달 초죠. 조국의 시간 책이 나온 뒤에 이슈가 커졌는데 네. 사실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표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사실 당 분위기는 좀 묻어가자는, 그러니까 묻어가자가 예. 아니고 예. 묻어두자라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과연 뭐 지금 이른바 이준석 현상 바람도 있는데 쇄신의 이미지를 갖출 수가 있을까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네, 네. 그렇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그동안의 초선 뭐 5인의 문제제기라든가 여러 형태로 나타난 것들을 결국은 그것의 총화는 당 대표가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발표하는 거다. 근데 그 부분에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매듭을 짓고 새롭게 희망적이고 미래적인 것을 향해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정리의 차원이지 결코 의지의 쇠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초선 의원들이 각자 목소리를 내면서 17대 때죠. 네네네. 108명의 초선 의원들이 그러면서 열린우리당 시절에 네네. 108번내라는 말이 좀 있기도 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너무 그러다 보니 중진 의원들이 너무한다, 이게 당이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네네.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혹시 개혁의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중진들이 자꾸 이러면 당이 분열된다, 이런 건 좀 없습니까? 저는 뭐 사석에서 많이 듣긴 합니다. 있다고. 예, 요즘은 뭐 별로 그런 건 없고요. 없나요? 이제 조언을 많이 하시는 거고, 물론 작년에 초기에는 예. 이제 저희들도 이제 선배 의원님들한테 배워야 된다 생각하니까 좀 목소리를 낮추고 지켜보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또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8번 내 당시에 너무 이게 천방지축 중구난방 해가지고 예. 오히려 당의 질서 있는 목소리를 못 내다 보니까 이게 배가 거꾸로 산으로 갔다. 이제 이런 어떤 반성에 기초해가지고 좀 우리가 이런 질서를 좀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근히 저희들한테 영향을 끼친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궐선거를 겪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느꼈던 우리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또는 2030의 어떤 이반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들을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또 반성문에서 얘기했듯이 성비 사건이 보궐선거의 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과정에서 아무 얘기를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이제 반성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과감하게 선배들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눈치를 보자. 그래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고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소상공인 손실보상 같은 경우도 그 당 분위기는 그 뭐 소급 적용이니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초선 의원이 전체 목소리는 아니까 서명을 받아가지고 한 50여 명이 별도로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물론 기자회견했지만 윤호중 원내대표는 예. 손실보상제를 명시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예. 얘기하긴 했습니다. 예.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정말 개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유는 예. 물론 내고 있다고 하시지만 예. 그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일부 초선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민심과 괴리돼 있다고 일부에서 평가받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많이 중점을 두면서 사실은 초선 의원들이 더 개혁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뭐 저도 문자 폭탄을 받아본 적이 예. 있습니다. 근데 이 그분들의 이제 우리 열성 지지 당원들의 의견도 이제 소중한 의견이고 그런데 설사 우리가 다른 그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의견을 냈을 때 문자 폭탄을 받는다고 해서 예. 의원들이 그래도 국민을 대변하고 지역구든 비례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소심하게 위축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 81명이 들어가 있죠. 네네.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고영인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